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돈나무 테슬라 대량 매도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한 달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나라는 주제 한번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장을 타주로 옮기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늦은 이유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오늘 새벽 일찍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은요, 지금 이번 주가 바로 땡스기빙 위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땡스기빙 데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날 이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터키를 먹거나 또 이제 막 쇼핑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요,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뭐 거의 미국의 공무원들은요,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일찍 그 5시 쯤에 해가 이미 뜨기도 전에 왼쪽 위에 보십시오. 캄캄하죠? 해가 뜨기도 전에 5시쯤에 나와가지고요. 24시간 하는 마트에 가서 마트에서 이제 그 아이스 있죠? 아이스를 좀 사서 집어넣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고 이제 뭐 고기랑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또 내셔널 파크에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이러려고 아이스를 사고 지금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가기 직전입니다. 왼쪽 위에 사진 보십시오. 캄캄하니까요. 정말 마트 24시간 마트만 빛이 나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이렇게 끌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출발했거든요. 라스베가스로 출발해서 베가스 가는 길에 중간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들렀습니다. 자, 슈퍼차저 스테이션 보니까 지금 차가 하나도 없죠. 보십시오. 제가 갔더니요, 새벽이니까 거의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홀로 아주 자유롭게 이 충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사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 충전한 곳인데, 자, 여기가 지금 위에, 저 위에 간판이 보이시죠? 테슬라 슈퍼차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충전하고 있는데, 또 우람한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저기 뒤에 사이버 트럭 보이죠? 색깔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어떤 자주 색깔이었거든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충전을 할 때 이제 보통 한 20분, 30분 하잖아요. 그래서 차 세워두고 이제 충전을 해두고 일부러 저쪽으로 또 조깅하듯이 아침에 운동을 못했으니까 나오느라 또 여기 주변을 달렸거든요. 막 뛰면서 저기 주인을 만났어요. 저 주인을 만났더니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본인도 라스베가스 가고 또 이제 캐년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4대 캐년 쪽으로. 그래서 즐거운 여행 되라고 인사했는데 사이버 트럭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이 충전소 있죠. 이 충전소에서 차가 거의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충전소거든요. 근데 저 혼자 충전하고 조깅 한 20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라스베가스로 건너와서 지금 최근에 라스베가스 주변에 있는 내셔널 파크에 또 왔거든요. 그 사진들은 이따가 정리하는 대로 내일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녹음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 목소리가 울릴 거예요. 호텔에 들어와서 지금 너무 이 시끌벅적하니까 제가 잠시 짬을 내서요. 이 화장실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저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작은 주식도 그렇고,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그렇고, 골고루 오르는 게 있으면 조금 내리기도 하고, 크게 데미지 있는 주식들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소 보세요. 2.20% 올랐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자, 애플 0.94% 올랐습니다. 애플도 그냥 평소대로.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저께 많이 내리더니 오늘 좀 회복했습니다. 0.66%. 미미할 것 같지만 이제 내림세를 멈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3.18.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주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 위크라 그랬죠. 지금 벌써부터요. 아마존에서는 벌써 이제 세일 할인에 딱 들어갔거든요. 저도 이번에 저희 이제 아들 녀석 벌써 그 주문을 해가지고요. 벌써 왔더라고요. 근데 $300인가요? 그 할인이 돼서 그 맥북 있죠? 아들이 이제 맥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맥북을 사는데 $300 이상 세일해서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벌써 도착해서 아이에게 선물했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간은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건을 사서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0.70 올랐고요. 메타도 1.49 꾸준합니다. 이 빅테크들은요. 오늘 테슬라 괜찮았는데 장중에 플러스였는데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미 없습니다. 0.11 살짝 이렇게 빠졌는데 큰 의미 없는 숫자고, 아마 지금 이게 그 이따가 우리가 살피겠지만 돈나무 누나가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기관들이 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장중에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별것 아닙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가장 지금 현재 기대를 받고 있는 최고의 수혜주죠. 트럼프의.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연말 또 깜짝 이 산타 랠리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금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요,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즐길 때입니다.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요, 찬스가 왔다 생각하고, 많이 떨어지면 더 좋고, 조금 떨어져도 괜찮고, 떨어지면 찬스를 생각하면 되고, 기다리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중국 소식 좀 볼 텐데요. 자, 중국이 돈을 최근에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풀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잔뜩 기대를 하고 돈을 풀었는데, 자, 이게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약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중국 전체 산업 업체들 있죠. 기업들의 그 이익, 프로핏을 보니까요, 자, 이번에도 1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돈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아직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나? 이런 지금 굉장히 그 좌절감에 있는 거죠. 이번 10월달 데이터가 이제 11월에 발표되니까 10월달 데이터가 10% 드랍 됐다고 하거든요. 전체 이제 이 산업 이 프로핏 자체가요. 그런데 이건 지금 또 어떤 염려를 지금 현재 자극하고 있냐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중국이 지금 거의 디플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전형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 갑니다. 기업들 수익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또 매출도 안 일어나고, 사람들 소비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매출이 안 되는 거고, 기업 매출이 안 되면 또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디플레이션 구조인데, 이거 한번 빠지게 되면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큰 중국이 결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약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같은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베이징에서, 즉 중국에서 이 스티뮬러스, 즉 이 돈을 막대하게 풀고 있는데 여전히 기업들의 이 어닝 자체를 끌어올리기는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건요, 지난달 9월달이죠. 9월달에도 1년 전 대비 27%나 빠졌었어요.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죠. 27% 빠졌는데 이번에 돈을 막 풀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좋다는 거 알겠죠.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과연 뒤집어질까라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요. 돈을 풀지만 중국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다. 자, 이거는 지금 미국이 또 관세 매기죠. 미국이 짓누르죠. 미국이 물건 제대로 안 사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미국이 안 사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바깥으로 다른 지역으로 계속 내뻗고 있는데,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이 과잉 공급이에요. 중국은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이제 당연히 팔릴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팔리질 않죠. 내수는 내수대로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근데 지금 바깥도 다른 나라도 여의치 않잖아요. 다른 나라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템으로 통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팔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안에서는요, 야, 이거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지금 현재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렴하게 또 저렴하게 최고 싸게 팔고 있는데, 우리 정말 이거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 정말 수익을 얻고 있냐? 그 지금 이 계속 기업들이 마이너스인데, 알리테무가 나가서 파는데도요, 너무 싸게 파니까 실제로 지금 플러스인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밖으로 현재 과잉 공급을 내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보니까요, 수익이 되냐 안 되냐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뉴질랜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거나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계속 비교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요,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조금 더 빨리, 어떤 나라들은 동결하지만 지금 현재 다음번에는 더 크게 내리겠다. 또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저희 내려가게 되면요,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각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게 되거든요. 점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풀리겠죠. 그 지금 침체 국면에 있는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의 요즘 그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는요, 금리를 무려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번에 미국이 내린 거 똑같죠? 0.5%를 내린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0.5% 내렸는데, 0.5%를 내린 이유가요, 뭐라고 합니까? 위에 타이틀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요. Economy Struggle입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뉴질랜드도요,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진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짓누르는 그 힘이 너무 세요. 금리는 금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금리 뭐 좀 올라봐야 뭐 나라 망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문제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덜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높은 금리는 기업들도 힘들게 하고 각 기관들도 다 힘들고 개인들도 힘들게 합니다. 왜냐면 돈 빌리는 게 힘드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워서 0.5%인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지난번에 0.25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0.25% 내리고 바로 0.5를 내렸다? 이건 뭐예요? 다급한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가 급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하고 반대죠. 미국은 0.5를 먼저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0.25를 내렸거든요. 지금 미국은 경제 상황이 오히려 뜨거워지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0.25 내려와서 12월 달에 우리 안 내릴 수도 있어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아요. 사실 일자리도 좋고 뭐 지금 실업률도 없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높은 금리에.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가 이번에 0.5를 내렸거든요. 얼마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4.25예요. 여전히 4.25입니다. 우리나라가 3%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지금 4.75거든요. 미국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내리기 전에 미국하고 똑같았어요. 0.5를 안 내렸으면 4.75입니다. 지금 미국이 4.75거든요. 0.5 한 번 내리고 0.5 내렸으니까. 지금 미국하고 똑같으면 되냐고요. 이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미국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자율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좋아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지금 다급하니까 0.5를 내린 거고요. 뉴질랜드는 좀 더 빨리 본인들이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영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돈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훨씬 나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빨리 낮춰서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올 수밖에 없는 건요, 현재 전반적으로 나라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내려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다가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건 유동성 공급이 풍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또 돈나무가, 캣디우드죠. 돈나무 누나가 테슬라 주식을 또 내다 팔았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택가들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 돈나무가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끔찍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만한 그런 일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냐. 뭐 택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도요, 당연히 그런 걸 의심하죠. 찜찜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나무가 한 달 내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겠죠. 안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팔게 되면요, 한두 번 팔면 의심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판다?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항상 이 펀더멘털, 그 근본적인 어떤 이유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돈나무 누나가 어떻게 지금 했는지 보면요. 자, 두 개의 메이저 본인들의 그 소위 ETF죠. 특히 ARKK가 최고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 ARKQ가 있거든요. 자, ARKK, Signature ETF인데 여기서도 내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ARKQ에서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판 거예요.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대략 어떤 규모로 팔았느냐? 세일하고 11 밀리언어치, 즉 1100만 불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ARKQ에서는요, 650만 불어치를 팔은 거예요. 뭐 거의 두 배, 이 절반이죠. 그러니까 ARKQ에서 Q보다는 ARKK가 두 배 이상 팔아죠. 아무리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ARKK에서 판 거, ARKQ에서 판 거 보면요, 지금 테슬라 포지션은 넘버 원이에요. 테슬라가 여전히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ARKK가 돈나무랑 갖고 있는 ARKK에서도 테슬라가 14.5%, 자, 보통 10% 이상이죠. 근데 지금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15% 가까이 됐는데 오늘 팔아서 14.5%가 된 거고요. 14.5에서 이번에 파서 14.25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ARKQ도요, 14.25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그 아래쪽에 몇 주를 파냐라는 걸 또 봐야 되거든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지금 테슬라 ARKK에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자, 빨간색으로 셀되어 있죠? 테슬라입니다. 몇 주를 팔았냐? 33,837주를 팔았습니다. 자, 33,000주 이상 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 보세요. 몇 프로 팔았냐? 0.17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33,000주 이상을 팔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0.17%니까 사실은 뭐 이 미미한 거죠. 여러분, 1%도 아니고, 그리고 17%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17%면요, 정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테슬라의 미래가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17%예요. 여러분들 테슬라도 지금 사실 과거에 보면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전체 자산의 10%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건 그렇게 10%도 이 전체 자산에서 10%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도 비트코인 투자도 10% 한다고 막 난리 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근데 지금 0.17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세 발에 핀 거죠.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또 ARKQ에서도 테슬라 셀 보이죠? 그리고 19,474주를 팔았습니다. 퍼센테이지를 0.7%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0.7%, 7%가 아니고요, 0.7%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숫자죠. 자, 이런 것들은요, 흔히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밸런스를 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ETF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죠. 개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테슬라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걸 알면서 왜 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지금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은요, 몰빵해도 돼요. 개인은요, 한 군데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죠, 개인은. 근데 ETF는 달라요. ETF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이 펼치냐면, 만약에 이 ARK 돈나무가 ARKK에다가 테슬라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ARKQ에도 테슬라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객들이 아크K를 통해서 왜 하겠습니까? 아크를 통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수수료만 나가는걸요? 아르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은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수수료 받아야 되죠. 당연히 이런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배경이 결국은 밸런스 조절인데, 결국 여기서 포지션 조절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실 여전히 테슬라가 넘버원이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또 올랐잖아요. 계속 상승했을 때 파는 거예요. 팔아서 15%가 넘어가는 걸 이제 유지하는 거, 내려가지고 14.25%, 둘 다가 14.25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ETF에 한 주식이 14% 이상 있다? 이거 많은 거예요. 15%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보통 10%를 안 넘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통 이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죠. 고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개만 투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들이 뭐하러 여기 돈을 맡기겠습니까? 본인이 투자하죠. 테슬라면 우리처럼 테슬라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크는 운용사고 본인들이 수수료 먹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지금 아크K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좀 잘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어떤 그 기술 혁신, 개발 이런 쪽 이제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움직였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여전히 1등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고 0.17% 팔았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또 테크가들이나 뭐 테슬라 이쪽에서요, 계속 이거 뭔가 찜찜하다 자꾸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찜찜할 필요 없어요. 돈나무는 때가 돼서 또 파는 거구나. 나중에 또 폭락할 때 오잖아요. 그때도 줍줍할 거예요. 돈나무가. 지난번에도 100달러 초반에 갔을 때도 계속 사모았죠? 그리고 180대, 170대 최근에 떨어졌을 때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니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습니까? 지금 360 됐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온 거죠. 2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지금 한 80%, 70% 그때 저점에 샀을 때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좀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다른 걸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머스크의 이 회사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서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타이틀에서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요, 이게 뭔 쓸데없이 정치 보복이냐,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백히 정치적 보복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들, 테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가들은요, 뭐 그냥 당연한 건데 뭔 정치 보복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데나이브스가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또 이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With the majority of EV sold California being Tesla라고 합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의 대부분이 어떤 차냐? 테슬라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테슬라인데 나머지 GM, 포드는요 미미해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나가보세요. 정말 이 테슬라가요 그냥 길바닥에 채일 정도로 다 테슬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테슬라인데, 근데 이 테슬라를 전기차 이 보조를 배제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This would be a risky political move in our vie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스 팀, 즉 이 회사에서, 이 금융회사에서 분석할 때에 이거는 정말 위험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주지사가 정치적 움직임으로 테슬라에게 뭐 비토를 한다? 테슬라에게 혜택을 안 주겠다? 따로 나머지 회사에게 주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불장난 같은 거죠. 이거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요,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또 뭐가 됐을 때는요, 회사들이 뭐 너무 차별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하되, 거기서 뭐 이제 뭐 다른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쪽에는 이런 후원금을 뭐 준다,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요,
지극히 위험한 정치적 장난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오늘 그 댄 아이브스가 했던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지금 in a political move that was surprise. 이 댄 아이브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소위 말해서 결단은 이게 굉장히 보기 드문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 거고요. 이 게빈 뉴섬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EV 텍스 그레이스를 없앤다. 지금 예상은요 100% 없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정부에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해서 없애겠다, 전기차 보조금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캘리포니아가 따로 이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즉 캘리포니아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이제 주정부에서도 지원을 했거든요, 보조금을. 근데 작년에 멈췄어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왜 멈췄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재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노란색으로 하려는 부분이죠. 다 떨어져서 이것을 이제 안 줬거든요. 연방정부 지원금만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 지원금마저 끊긴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들어서서,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이제 전기차를 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뉴섬 주지사는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후원을 해서 이 보조금을 해서라도 전기차는 계속 팔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that's fine, that's okay,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면 완전 뭐 아주 그냥 너무 스마트한데, 야, 트럼프가 근데 자기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쪽이니까, 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가겠어, 우리는 여전히 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전기차를 민다. 트럼프가 뭘 하건 간에 우리 주는 우리 주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경제력만 보면은 국가랑 비교하더라도요, 네 번째로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는 거의 국가 수준에 있다라는 거야. 국가로 비교하더라도요.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막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만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계속 하겠다고 하면 됐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거죠. 자,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하겠는데 테슬라는 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테슬라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테슬라를 제외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형평성과 다른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댄 아이브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 이거는 게임 오브 드론 배럴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 모든 다른 회사는 지원해 주는데 테슬라만 지원을 뺀다? 이렇게 되면 왕자의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아시죠? 게임 오브 드론이라고, 왕자의 게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이건 알거든요. 왕자의 게임에 배틀이 머스크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다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감히 머스크에 맞선다? 머스크와 맞서가지고요, 버텨낸 사람이 실제로 없어요. 머스크가 일방적으로 다 했거든요, 항상요. 근데 머스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머스크는 보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머스크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데 떠나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캘리포니아에서 그 수도가 아니라 헤드코를 옮겼잖아요, 텍사스로. 그 뭐 여러 가지 세금도 그렇고 막 이제 부딪히면서 막 그랬죠. 캘리포니아에서도 깐깐하게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금까지 안 준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벌써 여러 사람들이 머스크에 조언하는 게요, 프리몬트 공장 자체를 옮겨버리라는 거죠. 자, 그건 치명타를 줄 거라는 겁니다. 주지사가 다음 대선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 주지사 선거에서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정말 상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장이, 이 포드나 GM이 캘리포니아 공장이 없어요. 이 제조업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부품업체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지역 경제를 살려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머스크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정말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시간 걸리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머스크는요, 차근차근 준비하겠죠. 다른 지역에 공장 짓죠? 지으면서 차근차근 옮기겠죠. 지금은 계속 팔더라도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완전 옮기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바이든에게 한 방 먹이고 민주당에 한 방 먹였듯이요. 본인들이 그 자업자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요,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요, 당장 옮길 필요 없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이거는 지금, 뉴섬 주지사가요, 크나큰 실수하는 거죠. 이런 치사한 정치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그냥 말 그대로 정치 보복이 맞죠.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해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도 그냥 없애도록 그냥 방치해두니까 그게 지금 짜증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그거는 뭐 본인들이 뭐 바이든이 한 건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이고, 깊이 논의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요, 뉴섬이 이제 이번에 탈락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머스크가 또 맞서다가, 회사 옮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뉴섬을 물러가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런 것도요, 테슬라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많죠, 테슬라 입장에서. 이건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this is insane.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걸 지켜봐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더 유리해요. 머스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얼마든지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주면요, 여러분, 줍줍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까요, 어쩌면 하루에 그냥 한 편, 혹은 제가 못 올리면요, 그냥 여행 중이라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호텔 돌아와서 이제 한 편씩 올려드릴 생각에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뭐 길게 왔는데, 저는 조금 지금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좀 이 논문 지도가 있어가지고 빨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3일 뒤에나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오래 여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흔들릴 필요 없어요. 기회를 주면 오히려 사모으는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조교수였습니다.